예, 11월 29일 금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11월 달에 오늘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자, 금요일 날 좀 조용한 건 있는데 오늘도 사실 좀 안 좋게 좀 끝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상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은 바뀐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수급과 이런 관련해서 또 눌려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다시피 코스닥이 그 7개월째 음봉을 맞고 있어요. 또 반등은 살짝 금주를 변동기를 봤다 하지만 오늘 되게 좀 무섭게 또 공포를 만들면서 11월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좀 보시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국내에서 별별 지금 토로나 그런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조금 우리나라 정책의 정치에 대한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으로 보는 미국은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땡스 기빙 하지 않아요. 일단 휴장과 오늘 밤에 반장이니까 장은 좀 조용했고요. 자, 시장 이슈를 볼 때 반도체 규제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꼴찌국장의 바닥 탈출기. 어쨌든 밑에서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빠지고 등락, 반등 줬다가 빠지고 등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등락기로 하고 힘을 좀 빼고 보고 있겠지만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그냥 투심이나 수급이 또 우당탕 공포로 좀 느끼시는 거예요. 크게 수급 제가 보는 건 바뀐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골고루 조금씩 팔면서 전 섹터가 다 약세였고요. 그 가운데 엔터, 그 다음에 게임, 바이오 중에 일부 종목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거의 다 빠졌다 보시면 돼요. 어제 제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깜짝 했다, 통화정책 하면서 경기 부양의 기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영향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알테오젠 코스닥 1위 시총도 보지만 코스닥 지수가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반등을 주고 오늘 또 출렁거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시장, 코스닥 저점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수급이나 뭐 투심 이런 건 다 안 좋고 여전히 기다리는 모멘텀은 좀 약하긴 해요. 저는 정치 위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위기. 자, 힘드시지만 11월 마감을 좀 잘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12월 양봉의 변화하는 내용을 좀 기다리면서 말씀 좀 해볼게요. 예,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힘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 얘기는 없고요. 여전히 경기가 견조하면서 정시는 단기 조정 정도다. 뭐 종목이 확장되는 모습을 변화를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달러 금리가 하락했어요. 좋은 거예요. 오늘 사실 다른 나라 이쪽은 괜찮거든요, 아시아도.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몇 개월 계속 했던 거 인장으로 투심이나 수급이 좀 더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10년물이 4.26까지 빠지고 달러도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비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매크로는 좋은 면이 맞습니다. 그런 면이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런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또 선물들은 미국 증시 올라가 있거든 지금요. 어제 살짝 또 우리나라를 투심이나 수급을 건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몇 개월 남은 바이든 그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어요. 계속 얘기만 했던 부분인데 그 마지막 한다는 규제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할 것 같은데 그 통으로 된 그 종합 반도체가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소부장들 있죠. 장비업체만 규제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어제 보면은 또 그래서 창신 메모리라고 중국에서 키우고 있는 그 저콜이지만 그 키우고 있는 반도체 주식이 괜찮았거든요. 그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미국 기업이 중국에 또 수출하거나 할 때 필요하다. 미국 기업의 로비가 통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는 그 머스크 하는 역할 같은 그런 면이잖아요. 뭐 그런 면이 해석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단기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트럼프도 얼마 전에 보조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결국은 AI 반도체 칩스법에 영향되기 때문에 기술 패권 AI 쪽에 키우는 성장의 핵심은 IRA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크게 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하다 보니까 호재는 반영이 안 되고 악재를 계속 키워서 그 더 민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또 반도체 중국 규제를 안 하면 우리나라만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 또 흐름이 조금 오늘 비쳤어요. 자, 드디어 하원 투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220석이고 민주당 214석이에요. 차이가 조금 있긴 해도 여전히 뭐 공화당 레드 수입은 유지되겠죠. 자, 트럼프는 계속 마약성 펜타닐에 대한 의지를 좀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이오를 크게 볼 때
그게 마약 관련 테마도 보는 그런 재료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정말 공신이잖아요. 하지만 그 트럼프 진영에 정말 오래된 분들과 약간 마찰도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찰과 변동성을 보겠지만, 하지만 그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AI 차르라고 AI를 또 따로 부서를 또 새로 만들어서 뭐 구상 중인데, 일론 머스크는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AI를 그때 그 맨하튼 프로젝트처럼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큰 흐름입니다. AI 빅뱅 확장인데, 자,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든 일론 머스크 관련이든 테슬라 주로 갖고 있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우주항공이 막 이렇게 뛰었잖아요. 테마처럼 움직였고, XAI라고 얘들이 이제 그록2를 지금 오픈 AI 같은 AI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그 엔비디아 관련 10만 대 갖다 꽂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XAI인데, 위상장인데, 어제 얘기했던 게임 스튜디오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게임 섹터들이 괜찮아요. 여전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면이죠. 자, 거기에 그리고 X라고 트위터, 예전에 그 제가 쓰고 있는 트위터에서 SNS인데 그록이라는 또 언어 모델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AI 관련이죠. AI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크게 보고 AI 확장의 대표 섹터인 바이오는 뉴럴링크도 있어요. 아직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이쪽을 계속 키우고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바이오를 오히려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미국 증시는 마찰 변동성 테마 이런 얘기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이 99,000 찍고 우리가 뭐 30% 팔고 나머지 91,000 갔다가 다시 96,000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10만 달러 지금 바로 돌파 안 될 확률이 높다 했어요. 그래서 출렁거리더라도 나머지 70%만 들고 있다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슈팅이 되거나 버블이 만들어질 때 이 목표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급 투심이 너무 약해서 좋은 거 있더라도 반영이 안 돼요. 뭔가 나쁜 게 조금 나오면 팍팍팍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 지수 바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던져요. 투심에 불안한 개인들이 던져서 사는 쪽이 없는데 조금만 던지면 팡팡 떨어집니다. 자, 그런 면이 우리나라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고, 자, 코인 얘기 드리는 게 우리나라 뭐 자산에 대한 얘기 갖고 있는 분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수급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봐주세요. 자, 비미국은 달러 금리 2016년도 말 데자뷰를 관찰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이제 12월 가면서 달러 금리가 빠져요. 분명히 지금 오버된 거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수혜를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좀 약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좀 볼 거고, 어쨌든 유로화가 지금 비커선 아니지만 금리 좀 내린다 해도 엔화와 파운드, 유로화가 반등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12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살짝 하지만, 여기에서 또 엔캐리 8월 달에 한번 급 나가면서 블랙먼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또 투심도 불안한 게 있어. 근데 저는 이거는 해석을 할 뿐이지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거든요. 왜? 트럼프 지금 취임도 안 했잖아요. 트럼프 취임도 안 했는데 바이든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애들이 할 때 무슨 이거 트레이딩을 합니까? 그런 면을 그냥 체크해 주면 돼요, 일본은요. 자, 대만도 오늘 괜찮아. 홍콩 등락 있었는데 홍콩에서, 중국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트럼프 할 때마다 물론 타겟으로 막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나와요. 히토를 하겠다, 뭐 공급망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로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맞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다시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 7월 달에 트럼프 총 맞고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되고 뭐 9월 10월부터 쭉쭉쭉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어쨌든 저점 근처에서 오늘 빠져 있는데, 이 저점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코스닥의 690, 680 포인트가 2022년이에요. 제가 방송을 찍은 첫 해입니다. 2022년에 빠져도 이제부터 외국 2년 반 만에 들어온다, 이제부터 사자 했던 2020년 말입니다. 그때 주수랑 지금이 똑같아요. 사실 말 다 한 거거든요. 암만 이게 뭐 좋다, 뭐 작년에 2차전 갔다 빠졌다, 이제 바이오 슬슬 올라온다, 반도체 가다 좀 밀렸다 하더라도 이게 한 나라의 지수로 보기에는 너무 힘이 없잖아요. 너무 힘이 없고, 개인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코스피도 월봉 대개는 추세를 보는 월봉인데, 월봉상 기준으로
8, 9, 10, 11, 이 4개월, 5개월째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네. 이제 5개월째 연봉은 없어요. 예, 이런 거는 금융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5개월 연속 연봉은 금융위기 때, 2000년도나 2008년 같은 서프라임 때밖에 없었고, 이렇게까지 했던 게 뭐 삼성전자가 다운 레벨이 됐다, 외국인이 그랬다, 우리나라가 뭐 정치가 바보다 뭐 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루하고 힘들고 공포스럽겠지만 망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게 저는 좀 들고 가시는 과배도, 예, 그런 국면을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해서 빠릿빠릿하잖아요. 상학경도 많이 가셨고. 근데 그 반면에 3류도 아니 한 4류, 5류 정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너무 바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싸더라도 이 바닥에서는 틀리지 말자는 기조로 계속 저희가 힘들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해석은 많아요. 아까 말했던 외국인이다, 뭐 일본의 엔화에 대한 걱정이다, 뭐 트럼프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영향을 미쳤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 계속 영향 미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뭔가 발표가 되고 반대로 모색이 나오려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제가 금리나도 말씀 더 드리겠지만 정치권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수출이나 반도체 섹터를 항상 같이 갔던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12월 3일 다음 주 발표되기 때문에 컨센은 반등할 거라 봐요. 예, 그에 따라서 조금 모멘텀 봐야 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2008년 2000 뭐 같이 이 닷컴 버블 뭐 그때 그 서프라임 때처럼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아닌데 암만 삼전이 그렇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책적인 위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바뀌긴 해야 돼요. 지금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시계나 진짜 또 주식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지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상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에다 싸우고도 있고 뭐 정치분들 되게 바쁘시겠지만 이 경기부양, 정시부양, 내수 쪽에서 정말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은 좀 지루한 누르기였습니다. 제가 뒤에 좀 드릴 말씀은 있는데 오늘 코스피 4천억이나 5천억 때리고 있어요. 5천억 때리고 있는데 여전히 삼전이 좀 매수 안 돌고 다행히 하이닉스도 누르고 있다가 조금 돌면서 하이닉스는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오늘 지수로 하방을 다시 봐드린다 했어요. 전업종 약세였고요. 그 다음 그때 이틀 전에 말씀드렸나? 외국인들이 딴 거 안 사는 대신에 워낙 시간을 보고 길게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전자는 딴 거 팔았는 현금 가지고 통신주를 슬슬 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건 개인들 보면 좋아 보이는 걸 사요. 하지만 저는 사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외국인 시험 들어가도 2년 3년 기다리실 거 아니면 이쪽은 수기박은 측면에서 이제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동안 그래도 연기금이 11월 달에 2조나 샀다 했잖아요. 얘들이 좀 안 사고 쉬고 있어요. 파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빠져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지금 투심 수급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매수가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팡팡팡 밑으로 불안불안한 등락되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변동을 만들면 좀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의 깜짝 그 사전적 보험적 금리 인하, 지금 경기가 사실 나쁜 거는 맞죠. 근데 아주 걱정할 건 아니지만 사전적으로 경기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통화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금리는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아마 가계부채 등 기업에 숨통을 트일 거라 보기 때문에 추이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리창현 총재님이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야. 미국은 2%대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구조적인 허들이 있어 이런 얘기가 대외적인 트럼프도 보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구조적인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창용 총재님이 그때 2022년 5월달에 취임했어요. 하자마자 바로 그냥 금리 인상을 팡팡 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빨리 했어요. 그때도 되게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부담되게. 근데 잘한 거예요. 그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체감 물가는 아니겠지만 물가를 잘 방어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1%대까지. 그런 면에서 지금 빨리 딴 데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했다 해서 오히려 저는 향후로 보면 잘했다고 봐요. 우리나라 망한 게 아니라 보면 잘했다 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한은에 어제 금리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분명히 통화정책에 썼으면 지금 정부나 현 그 정치권에서 재정정책 마중물을 부어야죠. 경기랑 내수의 부양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정치적 위기다 말씀 자꾸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워낙 큰 부분이고 우리나라 내수의 큰 부분이지만
부동산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받치고 있잖아요. 작년 초부터 그 잠실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거기다가 곧 입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금 대출을 풀어줬다 늘렸다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 또 거기다 풀 것 같아요. 부동산 쪽으로 너무 집중된 정책이라는 비난도 되게 많죠.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 스탠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법 개정 하자 그랬다가 뭐 기업이 로비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기업이 부담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본시장법을 개개별로 세부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냐. 물적 분할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제도 보면 가버넌스 포럼 그때 벨륨 나왔을 때 나와서 되게 일을 잘하셨던 분인데 상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 막 하고 있어요. 재계서나 주식이나 경제 관련해서 빨리 상법 개정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에 따라서 말만 하는 게 말고 우리나라 정부가 느리고 되게 한다 하지만 조금 정치권이 저는 변화나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걸 12월 달에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정관 바꾸는 게 뭐 어려워요. 꼭 좀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힘들고 말씀드리지만 2016년 말에 데자뷰 비슷하단 말씀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는 정치권이 말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개별적으로 탄핵령이 나오지만 그때는 탄핵이 됐잖아요. 그 박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탄핵 때문에 둘이 난리 나고 촛불잔치하고 난리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는 관심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그나마 연기금 사주고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그때 연기금이 중소형 코스닥을 더 때려버렸다고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알테오전 때문에 코스닥 지수랑 봐드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는데 뭐 정치권은 관심 없던 부분은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국은 또 민생과 우리나라 쪽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은 저는 변화는 오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이런 건 좀 보시면서 조금 힘 빼고 보세요. 오늘 종목이나 이쪽은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큰 흐름상 세트 디어 파트 디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빅수급들 크게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좀 기다리는 면이잖아요. 단타막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그냥 보고 있는데 불안한 개인분들이 많이 팔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타닥거리면 엔터나 그쪽 사고 안 되는 거 팔아서 들어가고 그런 면이 많지 큰 흐름은 지금 우리 보는 대장 섹터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전히 밸류나 성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빅바이오가 금리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내려줬잖아요. 가장 수혜 섹터인데 약한 거예요. 왜? 개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치가 문제지 뭐 개인은 덜 그런 거고. 자, 지금 얘기 또 두 번째 드리겠지만 참고로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나 SK 바이오팜이 어제 얘기 드렸지만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얘들은 꺼지진 않았어요. 삼바도 반등을 주고 살짝 빠졌지만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도 올라오고 있다가 살짝 밀려도 반등 추세 유지됩니다. 근데 코스닥 1등 여전히 개인들이 조금 불안해 가시고 차트 자체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오늘 변동성 만들면서 밑을 한번 살짝 더 쌌어요. 그 제가 뒤에 한번 더 보겠지만 개인들의 어떤 단타들이나 좀 무서운 분들 파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 관련 문제는 머커에서 알테오젠 기술 포함된 새롭게 인상을 또 했어요. 아니 지금 특허가 문제면 임상을 새로 하겠습니까? 새로 계시한 인상도 지금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AI 반도체는 앞에 그 바이든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보조금 얘기, 바이든이 규제를 하고 뭐 중국 어떻다는 얘기, 외국인이 파는 얘기 때문에 오늘 약세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래도 납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사장단 회의 이후에 외국인 매도는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소부장은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뭐 뒤에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볼 게 게임이나 엔터 정도인데 얘기가 사실은 워낙 없었어요. 그래요. 양봉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또 1400개 넘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400개쯤 되죠. 1350개쯤 되는데 엔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흐름 비슷해요. 오늘 75,000원 6,000원 되면 살짝 물량이 나와요. 단타로 치는 분은 계시겠지만 어차피 5만원대 낮은 단가 절반 남은 거는 키워도 돼요. 키워도 되고 급하거나 단타를 원하는 분은 뭐 일부를 좀 팔아도 됩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서 여전히 지금 시장이 제일 강한 엔터 상방이고 내년 상방위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축으로 중간에 팔았는 거는 눌림목 될 때 제가 재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제 하이브 있죠. 하이브가 BTS로 거의 뭐 1조 이상 매출을 내는 애들인데 그 뉴진스가 어제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방 대표랑 민희진 대표의 그 내용이 올해 내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의견도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이 방 대표가 BTS를 잘 키운 건 정말 찬양되고 잘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방 대표를 제가 건너 좀 듣는 게 있는데 경영이나 조직 관리는 좀 허점이 있어요. 예, 그런 면 때문에 뉴진스가 전체 그 하이브 매출의 한 5%? 5%도 되나? 네, 5%좀 미만인데 어쨌든 전속계약 해지가 동반하면서 살짝 빠졌어요. 어쨌든 대장은 JYP니까요. 예, JYP 기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이 많이 힘드시니까 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댓글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암만 제가 2016년 얘기 드리고 힘들어도 버텨라, 대장도 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 계속 드려도 내게 안 올라. 잘 버티다가 또 떨어져. 수익 났던 거 까먹어. 빠지는 뒤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우실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도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 바닥권, 제가 시장 얘기 드리는 부분이 이렇든 저렇든 정치 위기든 간에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8대냐? 몇 번 생각해봐도 8대는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항상 힘들고 했던 주기마다 어떤 제가 한 10몇 년, 20년 겪어봤지 않습니까? 안 좋았던 거를. 그때 손절을 치는 거는 안 좋아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이 공포원에 손절을 쳐도 더 떨어지면 사지도 못해요. 여기서 출렁거리고 살짝 더 빠지더라도 거기서 견디시는 게 맞다는 구간이고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내가 항상 강강약약 섹터 내에서도 강한 거, 전체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섹터잖아요. 무슨 섹터가 있으면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되게 많이 빠지고 시총 작은 것들, 성장률이 좀 약한 것들은 오히려 그 중에 섹터 내 대장주로 비중을 좀 교체해 보세요. 왜? 같이 다 빠졌잖아. 같이 다 빠졌잖아요. 그 되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쨌든 사이클에서 올라올 때 그 대장주는 걔들이 더 올라갑니다. 개인분들은 야 많이 빠졌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팁을 한번 드리는 건데 힘드시겠지만 지금 공포 때 야 뭘 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사이클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 내 섹터 내 큰 종목, 강한 종목으로 조금 비중을 일부라도 옮기시는 게 훨씬 앞으로 성장률을 보는 거랑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꼴찌는 맞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나중에 훨씬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개인 수급 있죠. 오늘 짜잘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시했다 그러면 시종장고는 안 털려요. 작년에 제가 4월달, 그 다음에 9월, 10월달 항상 개인들의 흐름, 투심이나 수급 보면서 바닥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도 좀 지루하게 팔리지만 신용이나 개인 예탁금, 개인의 어떤 반대의 레버리지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바닥권이에요. 지금 한 번 더 충격받아가 놀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여기는 저는 바닥권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힘들었던 11월달 마지막, 그 다음에 이번 주도 힘드셨지만 어쨌든 주말 쉴 때는 쉬세요. 잊고 쉬시고 자, 파트 2에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멤버십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